핵무기까지 쓸 뻔했던 이스라엘 최대 위기 4차 중동전쟁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아랍 전체와 싸운 이스라엘의 4차 중동전쟁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2차 대전 이후 영국 덕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자 아랍 국가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1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 결과 독립한 이스라엘은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수에즈 운하를 차지하려는 이집트를 막아서는데요. 그렇게 2차 중동전쟁이자 수에즈 위기가 터지게 됩니다. 2차 중동전쟁이 이집트의 승리로 막을 내리자 영국, 프랑스 편에서 싸웠던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의 미움을 한몸에 받았는데요. 이에 아랍 국가들의 지지를 받는 이집트는 이스라엘 선박의 통행을 막아버렸고 그렇게 3차 중동전쟁이자 6일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하지만 2차 중동전쟁과 달리 아주 칼을 제대로 간 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승리를 거두는데요. 혼자서 아랍 국가들을 꺾어버린 이스라엘은 3차 중동전쟁으로 차지한 시나이 반도, 서안지구 등을 반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전보다 더 미워했고 기회만 되면 제낄 각만 보고 있었죠. 1967년 9월 하루툼 아랍 정상회담에서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그 어떠한 평화적 합의도 거절했는데요. 그만큼 아랍 국가들의 적대심은 최대치를 찍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정면에서 치지 않고 야금야금 갉아먹는 소모전을 펼치는데요. 그렇게 소모전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에 이집트의 대통령 안와르 사다트가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철수하면 이스라엘을 인정해주겠다는 거였죠. 당시 이스라엘 총리인 골다 메이어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집트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얘기해보는데요. 하지만 위원회가 3차 중동전쟁으로 얻은 영토를 아랍 국가들에 돌려주자고 하자 메이어는 분노했습니다. 메이어는 수천 명의 희생으로 얻은 목숨과도 같은 영토를 줄 수 없던 거였죠. 이스라엘이 사다트의 제안에 냉담하게 굴자 미국은 평화에 도달할 기회를 차버리지 말라고 경고하는데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에서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동맹으로 둔 미국은 상당히 골치가 아팠는데요.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고는 싶지만 이대로 가다간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질 게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집트 같은 나라는 이미 소련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아랍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그 힘을 잃게 되면 중동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이 전보다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하게 나오자 이집트는 소련의 지원 없이도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더 강한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에 미국은 이집트와 접촉해 이집트를 조금이라도 진정시켜보려 했지만 이미 이집트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안 그래도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싸울 작정이었는데요. 그렇게 다가오는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구도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압박해 시나이 반도에서 철수하도록 만들지 않는 이상 이집트는 뜻을 꺾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집트는 아예 시나이 반도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100만 대군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상당히 호전적으로 나왔는데요. 이에 소련이 이집트를 말리고 나섭니다. 소련은 이집트가 시나이 반도로 진격하면 막대한 손실을 입을 거라 보고 있던 거였죠. 하지만 이집트는 소련의 말을 듣지 않았고 1973년 5월과 8월 사이에 국경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상당한 돈을 들여서 이집트와의 전쟁에 대비했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민방위 훈련을 가능한 많이 한 거였죠. 그렇게 유대교의 속죄일인 욤키푸르가 다가오자 이집트와 시리아의 동향을 지켜보던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 확신하게 됩니다. 메이어는 국방장관, 참모총장과 모여 군 동원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데요. 참모총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메이어는 공군 전체와 4개 기갑사단을 동원하기로 정합니다. 한편 이집트군은 이스라엘군과 싸우기 위해 10만 명의 병력, 1350대의 전차 등으로 구성된 5개 사단을 배치했는데요. 1973년 10월 6일 유대교가 욤키푸르를 맞이하자 이집트군은 수에즈 운하를 도하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기갑부대가 나서서 이집트군의 도하를 막으려 했지만 대전차 미사일에 호되게 당하고 마는데요. 이집트는 이스라엘 기갑부대를 격파했지만 갑자기 방어태세를 취합니다. 그 이유는 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 공군의 위력을 맞봤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집트는 3차 중동전쟁 이후 소련으로부터 지대공 미사일을 잔뜩 들여와서 수에즈 운하에 도배하다시피 했고 지상군을 그 범위 안에 둔 거였죠. 그렇게 10월 6일 오후 2시가 되자 이집트군은 200기 이상의 공군기를 동원해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펼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대규모 공습으로 손실을 보긴 했지만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출격해 이집트 공군기들과 공중전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투기 조종사였던 사디트의 이복형이 전사하고 마는데요. 이에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대규모 공습과 함께 이집트군 보병 32,000명이 수에즈 운하를 건너와 이스라엘 요새를 공격합니다. 이스라엘군은 공군기를 동원해 이집트군을 막아보려 했지만 앞서 언급한 지대공 미사일 때문에 그다지 효과는 없었는데요. 그 사이 헬기를 타고 침투한 이집트군 특공대가 큰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싸워준 덕에
공격에 이스라엘군의 대응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4km가량 전진한 이집트군은 다음날인 10월 7일 아침까지 850대의 전차가 수에즈 운하를 건너게 하는데 성공했죠. 진격을 멈추지 않은 이집트군은 이스라엘군의 반격을 격퇴하고 그날 저녁까지 마을 하나를 점령합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군은 공군기를 동원해 이집트 공군기지와 지대공 미사일을 공격했고 막대한 피해를 주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공중에서의 성공과 달리 지상은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10월 8일 25대의 전차를 동원해 공격에 나선 이스라엘군은 단 몇 분 만에 18대나 잃고 말았는데요. 이로도 모자라 통신 문제가 터진 이스라엘군은 이 틈을 탄 이집트군의 공격으로 58대가 넘는 전차를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집트군도 승승장구하는 것만은 아니라서 해가 질 무렵에는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50대의 전차를 잃고 말았는데요. 양쪽 모두 그만큼 치열하게 싸우는 거였죠. 10월 9일 이집트 한 개 여단이 공격에 나섰지만 이스라엘 공군기의 공격을 받아 큰 손실을 보고 맙니다.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에 놓이는데요. 이집트군은 지대공 미사일의 범위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공군기에 노출된 상황이었고 이스라엘군은 적지 않은 피해를 본 상황이었죠. 그렇게 10월 14일이 되자 이집트군은 800대 이상의 전차를 동원한 대규모 공격에 나서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여기에 700대 이상의 전차를 동원해 방어에 나섭니다. 기갑부대, 포병, 공군기가 한데 얽힌 대규모 전투 끝에 이집트 기갑부대는 큰 피해를 보고 맙니다. 이집트군은 사상자만 1000명에 250대의 전차를 잃고 만 거였죠. 반면 이스라엘은 사상자 665명에 40대가량의 전차를 잃었는데요. 하지만 이집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군은 다시 반격에 나섰고 공수부대까지 동원해 이스라엘군을 밀어붙였는데요. 그 사이 이스라엘군은 특공대를 보트로 침투시켜 수에즈 운하의 지대공 미사일들을 파괴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들이 파괴되자 이스라엘군은 소규모 병력으로 이집트 본토에 쳐들어가는데요. 소규모 병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집트군은 미사일 사이트와 전차 여럿을 잃게 됩니다. 게다가 수에즈 운하의 지대공 미사일들이 파괴된 탓에 이스라엘 공군기를 막을 수단이 없었고 이스라엘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이집트군은 방공 능력을 상실하고 본토까지 기습당한 상황이었지만 진격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10월 16일이 되자 이스라엘군 한 개 여단은 수에즈 운하가 내려다 보이는 도로를 지키는 이집트군을 공격하는데요. 3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이스라엘군이 이집트군을 몰아냅니다. 그렇게 교두보를 확보한 이스라엘군은 아예 대놓고 수에즈 운하를 건너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집트군의 포격 속에서도 활약한 공병대 덕분에 수에즈 운하를 건넌 이스라엘군은 카이로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10월 19일 이집트군 병참기지를 파괴한 이스라엘군은 이집트군의 방어선을 돌파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이집트의 도시인 이스마일리아까지 점령하려 했지만 3일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앙숙이었던 시리아는 28,000명의 병력으로 빼앗긴 영토인 골란고원을 10월 6일 오후에 공격하는데요. 10월 6일부터 12일까지의 전투 끝에 이스라엘군은 시리아군을 꺾고 다마스쿠스로 진격하기에 이릅니다. 시리아의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자 요르단과 이라크는 시리아의 원정군을 파견하는데요. 하지만 요르단과 이라크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들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입은 피해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10월 22일 유엔 안보리가 휴전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압력도 나날이 가중되었는데요. 10월 26일 4차 중동전쟁은 끝났고 11월 1일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공식 휴전협정을 맺습니다. 4차 중동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사망 2,800여 명, 부상 8,800여 명, 포로 293명의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이집트를 포함한 아랍 국가들은 사망 18,000여 명, 부상 35,000여 명, 포로 8,783명의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훗날 욤키푸르 전쟁이라고도 불리게 된 4차 중동전쟁으로도 이스라엘을 몰아내지 못한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의 동거를 이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남아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나게 됩니다. 아랍 전체와 싸운 이스라엘의 4차 중동전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